무어의 법칙이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이건 이제 반도체의 그 기술 개발 관련돼 가지고 인텔의 창업자인 공동 창업자인데요. 1965년도에 이제 무어라는 사람이 법칙을 좀 발견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그 반도체 덴시티가 매 2년, 3년마다 4배씩 늘어나는 건데, 이것은 이제 적어놓은 것은 이제 1년 반 만에 이제 2배씩 증가한다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덴시티 증가 속도가 사실 이제 퍼포먼스하고 디램 쪽에서 나타난 그 덴시티하고 상당히 잘 매칭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노예 법칙을 이제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ITRS라고 이제 약속을 얘기하는데 1992년도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스타트한 겁니다. 그래서 매 홀수에마다 그걸 만들고 짝수에 그걸 업데이트 시키는 식으로 해가지고 현재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12개 이제 워킹 그룹에서 700명의 전문가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향후에 반도체 소자가 나갈 경쟁이 나갈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이제 제시한 것이고, 모든 반도체 회사에서는 6월 기술을 해가지고 자기네의 어떤 기술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때 이걸 이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면 2014년까지 계획이 나와 있는데, 펜로드가 이건 보통 이제 우리가 0.13 하면 0.13 마이크로를 이제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나노 단위로 바꾸는데, 현재는 이제 130 나노하고 100 나노 사이의 기술들이 코머셜하게 나오기 시작했고요. 2014년에 보면 한 35 나노 정도의 디바이스가 개발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자세한 것들은 나중에 ITRS의 그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은 자세히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미컨덕터 마켓의 패스인데, 이건 사실 2001년도 데이터이기 때문에 약간 틀릴 수 있어요. 근데 트렌드를 좀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2004년도, 2003년도에 보면은 마켓 사이즈가 한 1,800억 달러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메모리 쪽, 디램 플래시 메모리 쪽이 한 20% 정도의 시장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전부 다 비메모리, 즉 로직 프로세스, 로직 디바이스가 차지하는 시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 공정 기술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메모리 쪽이 상당히 세계적으로 강세를 띄고 있지만, 시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한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로직 쪽 파트에 있어서 이 기술을 발전시킨 것이 좀 더 큰 시장을 접근하기 위한 경제적인 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마켓하고 트렌드를 좀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반도체 소자 운동에 대해서 그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기초적으로 봤을 때 다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처음 보신 분도 있을 건데, 스피릿하게 이제 그림을 좀 쳐보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미컨덕터 디바이스 제조는 보면 크게 이제 그 유닛 프로세스 시작이 전인 거예요. 그래서 회로 설계가 있고요. 설계를 통해 가지고 사진 원판 형태로 해서 어떤 크롬에다가 또 글래스에다가 크롬 형태로 해서 사진 원판을 만듭니다. 이런 작업을 해가지고 필요한 개수만큼 만드는 거죠. 보통 한 2,000개 정도 공정이 투입되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우리가 이제 재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장 필수적인 웨이퍼를 좀 만드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보통 그 반도체 제조에서는 취급을 안 하고, 혹은 소재에서라든지 마스크 제조 회사에서 취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것이 준비가 되면 좀 패턴경을 되겠죠. 그래서 웨이퍼를 보면 4인치에서 12인치까지 되어 있는데, 현재는 보면 8인치가 주동을 되어 있고 12인치가 앞으로 이제 많이 쓰일 전망입니다. 그래서 8인치하고 12인치 사이에 면적 차이가 한 2.25배가 됩니다. 같은 프로세스를 진행했을 때 보면 같은 사이즈 디바이스를 생산했을 때 한 2.25배 정도의 개수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향후 12인치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했습니다. 보면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사실은 그 옥시데이션 지금 메커니즘까지 이 공정을 좀 말씀드리는데, 반도체 공정하면은 그 일각에서는 그 전기전기나 물리라든지 이런 쪽에서 주가 되고, 그리고 이제 화공 쪽에서는 여기 들어가는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만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반도체에 갔을 때도 평가 출신이 뭐로 갔지라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봤을 때 제가 갔을 때는 그 평가 출신이 이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옥시데이션하고 PR 도포 그리고 익스포즈라는 것들은 이제 패턴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현상을 하는 작업이 있고, 애칭, 십각 작업이 있고, 스테비, 케미컬 레이프 데포지션, 그 공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속화 공정이 있는데, 요 세상 공정을 다 보면 안쪽에 전부 다 리액션 엔지니어라든지 트랜스포트 키노미어, 어떤 전달 현상에 대한 것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인식을 못하고, 단순히 이제 공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전기전자적인 측면에서 어플리케이션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공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걸 자세히 들어가보면, 적어도 유니포스 측면에서는 우리 통 출신들이 다시 일하는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들은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옥시데이션 부착해가지고 메탈식까지 여러 가지 공정이 반복적으로 연습됩니다. 그래서 웨이퍼가 보통 그 실외에도 휘입이 되는 게, 옷이 제품이 돼서 나올 때까지 한 2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이런 여러 가지 공정들이 한 200스텝 정도가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런 다음에야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제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공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조립 공정이 넘어가는데, 그 전에 이제 조립 공정 가기 전에 어떤 식의 이제 구조가 되느냐. 이런 앞서의 공정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런 형태의 어떤 단면을 좀 보여준 것 같아요. 처음에 트랜지스터 레벨이 있고, 위에 메탈레이션을 해가지고 정기적인 신호라든지 파워를 공부할 수 있는 라인을 형성시키게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크로스섹션을 보면 이런 형태의 디바이스가 형성돼가지고 조립 라인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다이모칼로 셀링을 한 다음에 와이어 본딩을 하고 패키징 한 다음에 파이널 패스를 통해가지고 패스한 제품들만 일반 시중에 입고가 됩니다. 이런 공정을 통해서 이제 디바이스를 제작하는데, 이걸 이제 한 표로 이제 나타내면, 앞서서 이제 그 웨이퍼 페이지라가지고 웨이퍼 제정을 갖고 있는 외부에서 수퍼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실제로 반도체 공정에서 하는 것들은 이런 분홍색에 들어있는 공정을 위주로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유닛 프로세스를 얘기합니다. 옥시데이션, 리스토레이션, 애칭, 데포지션, 디퓨전, 아이오니피케이션, 메커니션. 이런 공정을 반복적으로 진행한 다음에 앞서서 봤듯이 토포지가 완성되고 패스된 경우에는 이제 어셈블리하고 패키징한 다음에 시중에 인터를 하는데, 이 공정을 서로 이제 연결시켜주고 선행시켜주는 것이 이제 포스피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공정을 진행한 사람들이 좀 더 실력을 키운 날에 넘어가는 것이 PI라고 부르는 그 공정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각각 공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옥시데이션 프로세스는 실리콘 웨이퍼에다가 산소라든지 물을 써가지고 옥시데이션 시켜갖고 실리콘 웨이퍼에다 SiO2를 형성시키는 건데, 이 공정 자체는 전부 다 옥시던 디퓨전, 그러니까 실리콘 옥사이드 내에 옥시던트의 디퓨전 현상을 가지고 다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해가지고는 마스킹 매트리얼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모스 디바이스에 있어가지고 게일 옥사이드나 핀드 옥사이드, 또는 인터넷에 다이렉트로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보면, 항상 보면은 실리콘의 옥시데이션 되기 전에 우리나라 스티커 서피스가 증선 표시되어 있는데, 실리콘 크로스 한 다음에 보면은 실리콘 쪽으로는 한 45%가 이제 들어가고, 나머지 오리지널 서피스로부터 한 55% 정도의 실리콘 옥사이드의 성장이 된 두께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웨이트 인스펙션, 이제 키크, 옥시데이션, 서피스 인스펙션, 매점을 통해가지고, 산업 운영을 이제 진행하는데, 최근에 이제 옥시데이션 공정을 통해가지고 키울 수 있는 산업화가 끼게 한 13농수명까지 이제 개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폴리실리콘하고 실리콘 서브스트레이트 사이에, 옥사이드 키웠을 때 그 크기를 보여주는데요. 이제 마이크로메트로 나오기 잘 나왔습니다. 19옹스 정도. 그래서 우리가 앱소메트를 통해 가지고 한 20옹스 정도의 남부를 제가 체크했을 거고, 또 캠을 통해서 한 20옹스 정도 했는데, 인라인 쪽에서 체크한 거하고 캠을 통해서 체크한 것이 매치된 걸 알 수 있고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이렇게 웨이퍼 내에서 그 SIT를 형성시켰을 때, 각각의 두께가 부분적으로 틀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실리콘 디바이스에 있어가지고 어떤 내야기롭게 문제를 내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22옹스럼, 근데 22옹스럼, 24옹스럼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하여튼 이렇게 얇은 실리콘 옥사이드를 형성시키고 싶다는 것이 현재 세미컨덕터 프로세스, 옥시데이션에 있어가지고의 기술적인 측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리콘 웨이퍼 내에 실리콘 자체가 세미컨덕터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전도층을 만들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필름 칩을 만드는데 예전에 비상에서 이 도컨트를 가지고 퓨전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레터럴 퓨전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디바이스 사이즈가, 덴시티가 증가에 따라가지고 레터럴 측면에 엄격성이 있는데 그걸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이언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이방성, 아이언스토픽성을 갖고 있는 옵션 레이어를 만들 수 있는 전도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했었는데 이걸 만족시키는 건 뭐냐면 이제 아이언 인터넷입니다. 이 기계는 아이언 펜터의 어떤 스키매틱을 내놓는 것이고요. 그래서 에너지하고 도주량으로 이제 나눠지는데, 이런 아이언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디퓨전 프로세스에서 더컨트층을 만들어서 이걸 액티비션 시켜주는 것은 우리 출신들이 이제 많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디퓨전 프로세스에 가지고 썸을 에너지 공정을 통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것 자체, 아이언펜 자체는 사실 픽스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그렇게 접근성이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나타난 인스펙션 통해서 덕건들을 집어넣고 나서는 썸을 에너지를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데미지라든지 그리고 실제 들어간 인퓨리티가 액티비션이 돼가지고 덕건들을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것이 어닐 프로세스입니다. 이거 썸을 어닐 프로세스인데, 최근에는 이제 허니스 대신에 이제 랩 썸을 어닐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하루 내에 붙여서 빠른 시간 내에 열처리를 해주는 그런 공정이 이제 대두가 됐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대두가 된 것은 뭐냐면 오랜 기간 동안 썸을 해주면은 도컨트들이 랩이라든지 버스컬 쪽으로 같이 아이스틱하게 옵션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한 그런 장치를 도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외에도 이제 목적이 뭐냐면 실리사이드라는 필로폰을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옥사이드를 빠른 시간 동안 고온에서 만들어주는 목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래피드 썸을 옥시데이션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실리콘 서피스 쪽하고 메탈이 만나는 게 오미컨트라고 합니다. 컨택트 에너지 공정에도 RT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RT 프로세스가 주류가 되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건데요. 여기서 왜 사용된 것이 이제 트랜스퍼에 관련돼서, 즉 트랜스퍼 피노미나 현상이 여기에 설명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유니포미티라든지 웨이퍼 내의 유니포미티라든지 그것에 대한 오퍼레이션이 돼야지 프로세스 하는데 그리고 이제 리소베트 프로세스는 패턴 위에다가 실리콘 웨이퍼 위에다가
어떤 웨이를 형성시켰을 때, 그 웨이에 어떤 토폴로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레지스트 만들어줄 때 과정에 있어서 포트 레시피를 사용해가지고 패턴에 핀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애칭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핀에 핀의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리소르 프로세스인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디자인을 하고 나서 뭘 가지고 엑스플을 좀 많이 했습니다. 뭘 가지고 이스포전 디벨롭이 나는데 카메라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카메라인데 UV로 쬐가지고 피할 코팅한 메이크업에다가 이런 형태의 패턴을 만들어요. 이거는 사람 머리카락인데 70마이크로에서 현재 0.1 마이크로의 라이너 스페이스를 피할 패턴을 내보여준다고요. 이런 식으로 웨이크에다 패턴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이런 형태의 어떤 테러 연사를 이제 시키면서 우리가 옥시데이션이라든지 CV, 애칭 프로세스를 반복시키죠. 그럼 이런 형태의 프로젝트를 형성시켜줍니다. 그래서 리소스 프로세스는 이런 공정들이 반복적인 과정에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리소스 프로세스에서 지정된 모양은 세 가지 문제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스포스 테크놀로지하고 레지스트 테크놀로지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공학적인 측면에서 우리 쳐다봅니다. 그래서 어떻게라고 나누고 있는데 현재는 파장이 레라이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레조션이 주로 파장이 짧아지고 이렇게 어퍼처가 터지는 방향에서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 디바이스 피치 사이즈가 상당히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점점 파장이 작아진 쪽에 작은 쪽으로 가면서 그리고 렌즈의 개구부가 커진 쪽으로 기술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28나노미터의 캐렉터 레디오슨이라든지 또는 63나노미터의 에렉터 레디오슨 또는 스캐너 또는 스태퍼 장치가 이스포츠 테크놀로지에 사용되고요. 향후에는 이제 ED라든지 엑스레이를 쓴 초간파, 그러니까 파장이 상당히 작은 쪽에 어떤 레이를 쓴 또는 이제 빔을 쓴 테크놀로지가 도입될 것 같습니다. 걸맞게 이제 레지스트 테크놀로지에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 패턴을 형성시키는데 중간체에 걸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각각의 파장에 대응할 수 있는 레지스트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런 작업들은 보통 에너지 파괴라든지 그같이 유사한 화학업체 쪽에서 대응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메트로지는 뭐냐면 이렇게 리소르 통해서 패턴 형성시켰을 때 패턴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얼마큼 정도 있게 이게 배열되어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이 세 가지 박자가 잘 이루어져야지 리소르 프로세스가 잘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는 리소르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고 나서 패턴을 이제 전달을 실습시키려면 애칭 공정입니다. 애칭 공정에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드라이 애칭하고 애칭인데 드라이 애칭 같은 경우에는 애칭을 한 다음에 애칭 프로파일이 안에서 버티컬 프로파일을 만든 거고 애칭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 프로파일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보통 케미컬을 가지고 애칭을 하고 이거는 프라존을 통해서 애칭을 하는데 프라존 애칭 메커니즘이 나타나면 뒤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CVD 메커니즘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안정에서 디소시에이션을 시키면서 플라즈마를 형성시킬 때 들어가는 에너지 원인을 통해서 그렇지 그리고 서피스 쪽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전부 다 우리가 그쪽에 알고 있지만 어섭션이라든지 서피스 쪽에서의 리액션이라든지 디소시에이션 이런 현상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면서 야식입니다. 플라즈마 원, 즉 플라즈마 가스엑스 웹에 들어가는 RF까지 마이크로웨이브 이런 파워를 제외한 나머지 메커니즘 우리가 평소에 보던 화학 공에서 주로 보던 그런 공정을 거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이제 그런 공정을 거쳤을 때 컨택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요거는 폴리실리콘 엣치는 들어갑니다. 이건 메탈 엣치는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구멍을 파거나 그런 토포지를 만들 수 있게 전부 다 사용하는 것인데 엣지 프로세스인데 이건 이제 큰 예로 해가지고 메탈 선택 엣지에 대해서 메탈 선택 엣지라는 것들은 메탈하고 밑에 있는 실리콘 사이에 연결통을 만들어주는데 아나스콜피하게 깊게 구멍을 파주는 정도 그런 형태의 엣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이제 엣칭 테크놀로지도 디바이스의 댄스에 따라가지고 지금 발전을 해왔습니다. 처음에 이제 웨드칭을 해가지고 패턴 사이즈에 상관없는 형태. 그래서 레트로 엣칭이 얼명되더라도 문제가 안 되는 형태로 엣칭했습니다. 이것이 점점 디멘전의 어떤 제한이 오면 따라가지고 플라즈마가 도입되고 그리고 고밀도 플라즈마로 해서 엣치 레이트가 빨라지면서 오정대 엣칭을 강화하는 그런 기술까지 나오는데요. 현재 사용되어 있는 기술들은 ECR이라든지 헬리콘, TCP, 그런 헬리콘이라는 소스를 사용한 플라즈마 챔버를 사용하고요. 향후에는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어떤 플라즈마 소스를 사용하는 것들이 대대로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재 경화에 사용되고 있는 엣칭 챔버들은 스키메트입니다. 각각의 엣칭도 전부 다 고밀도 플라즈마를 사용하는 그런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PU 데포지션 프로세스는 보면 다이렉트라든지 큰 버튼을 좀 만들어놨는데 여기서 이제 전체는 소스로 해가지고는 드라이브 소스로 해서 스티크라든지 플라즈마 또는 광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방법으로 하면 CVD하고 PVD하고 또는 스핀 코팅 같은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보통 CVD는 이제 케미컬 베이퍼 데포지션 해가지고 다이렉트하고 큰 버튼을 또는 필름만 듣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내에서는 이제 데포지션 소스라든지 또는 이제 압력이 같은데 atmospheric pressure CVD 또는 low pressure CVD 그리고 플라즈마 CVD, thermal CVD, demo CVD, 포토 시스템 CVD 여러 가지의 CVD 형태를 그리고 PVD는 피지컬 베이프 데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여기 스포트링이라든지 아니면 리어프레이션 통해서 컨덕터를 보통 증상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멀티플 메트레이션을 하는데 카파, 유닛 중인 카파를 이제 도입시켰을 때 이렇게 페이팅을 통해서 그리고 스킨 코팅을 이제 로켓 알레트를 통해서 그래서 이걸 스크래틱하게 봤을 때는 CVD 모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힘이 유사한데 그래서 그 엣칭 챔버와 같이 리액션 챔버 내에서 반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엣치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어떤 물질을 식각에서 날려보내고 그런 물질을 만드는데 이 같은 경우는 반대로 필름 위에다 저기 웨이브에다가 필름을 이제 지급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PVD는 플라즈마를 써서 아동 같은 것을 타겟을 때려가지고 다시 그것이 내려와서 그 필름 위에 지급되게끔 만드는 것이 이제 PVD입니다. 보면 이제 최근에 그 장비들은 보통 클러스터가 돼가지고 CVD하고 PVD 같이 이렇게 CVD 위치하고 PVD 위치 가지고 있으면서 PVD, CVD와 동시에 같이 시퀀셜하게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타겟을 것들은 수동 위에 관련된 것이 PVD. 이건 오프라인 매트에서 나오는 장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어토미라이게 데포지션이라고 최근에 그 데이터 알렉트라든지 옵션 베이를 해가지고 상당히 그 얇은 그 웨어를 스택하우리도 좋게끔 만들어주는 기법으로 해가지고 ALD가 좀 보입니다. CVD 리퀘션 보면은 우리 황후에서 사용된 것들,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이제 여기 다 적용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캐틱스, 트랜스포르하고 이제 트랜스포르피노미아 같은 것들이 그 내에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CVD 프로세스에 관련되어가지고 화학공학자들이 많이 집중했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트랜스포트 피노미나 관련돼가지고 CVD 최고의 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많은 선수들이 이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옷들은 이제 각 웨이에 있어가지고 분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거는 이제 그 받침 개선을 했을 때 소자의 어떤 층을 0.15 테크놀로지에 구현했을 때 나쁜 것을 보이는데요. 실제로 이거는 이제 반도체에서 만든 것을 CMP 프로세스로 보면은 이런 형태의 건프를 저기 받침 개선 구조에서 플랫하게 만들어지는 구조인데 패턴을 그래서 리솔비 프로세스를 이제 어려움을 이제 완화시켜주는 공정으로서 CMP 공정을 적용하는데 그 패드 위에다가 웨이프를 넣고 슬러리를 넣은 다음에 갈아주는 공정입니다. 그걸 가지고 메케니컬 미팅 폴리시인데 LG화학 쪽에서 슬러리를 이제 만든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CMP 구성력에 대해서 이제 슬러리 구성력의 중요한 입시시다. 그래서 폴리싱하는 건 다이렉트릭, SAO라든지 텅스텐, 메탈이라든지 폴리시로 카파 같은 것들을 연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전치고 봤을 때 자기 공정하고 비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것들을 봤을 때 여러 가지 공정들이 우리가 통해서 배웠던 여러 가지 원리를 사용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그 통해서 배웠던 여러 가지 필수이라든지 이론들이 반도체 공정과 스프레이 미적에 연이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통학자들이, 화공 엔지니어들이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단지 우리가 그렇지 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런 형태의 우리가 그 기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반도체 공정에 우리 엔지니어들이 저기를 주장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공정이 우리가 메이저가 아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메이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어요. 실제로 보면은 그 미국에서는 말입니다. 그 화학과 출신 그 학부들이 세미컨덕터에 상당히 많이 가고 IBM이나 인텔 쪽에서 보면은 해외 물론 이제 반도체 공정, 반도체 회사에서는 표가 설계 엔지니어라든지 공정 엔지니어, 분석 엔지니어, 다른 엔지니어 많지만 실제로 반도체 칩을 만드는 햅에 있어가지고 한 25에서 30% 정도가 케미컬 엔지니어로 기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한 것들은 전기전자 쪽에 전기전자과 출신하고 비율이 공정하고요. 다른 과 출신들은 이상이 되지 않는 걸로 비율이 나와요. 그래서 보면은 물론 이제 비동 우리 그 평가 출신은 우리가 신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공이라든지 골사이언스라든지 물리, 화학, 일렉트론 엔지니어 여러 가지 분야들이 모여가지고 일을 좀 해줘야지 반도체 사람들이 공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제간에 어떤 학제간에 일을 해줘야 되는 이 시적으로